네, 안녕하세요. 부평 주한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이슈인 깡통 전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깡통 전세는 임차 기간이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사고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부평에서는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경매로 넘어간 깡통 전세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광고되고 있을 테고요. 깡통 전세의 매물은 보통 컨설팅 업자를 통해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이슈가 있어야 가치가 올라가는 데 있어. 반면에 깡통 매물은 가치가 전혀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이겠죠. 그러니 주인분은 팔고 싶은데 팔려고 보니 본인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혹은 같은 금액에 팔아야 하니 팔기가 싫겠죠? 그러던 중 대문 앞에 붙어 있는 컨설팅 업자가 주인이 받고 싶은 금액을 맞춰주겠다고 하니 매물 의뢰를 맡기는 것입니다. 분명 주인도 일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을 텐데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힘들긴 했을 겁니다. 보러 오지 않는 이유는 그 가격대 매매가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금액대를 요구하니 매매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매우 냉정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단 쳐다보지도 않았을 테고 실수요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 악어와 악어새 마냥 계속 깡통 전세가 양상되는 겁니다. 이 컨설팅 업자와 빌라 오피스텔 집주인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주인분들은 워낙에 매매가 안 되다 보니 업자들한테 매물을 넘기는 거고 업자들은 원하는 매매 금액에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문 앞에 전단지가 두세 장씩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멘트는 보통 이 아래와 같이 붙어 있죠. 빌라 삽니다. 집 팔아드립니다. 매수잔 항시 대기 아니 매매 전세 신속 처리라고 매도자들 즉 집주인들의 니즈를 매우 충족시킴으로써 매물을 접수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아실 사이트라는 곳에서 부동산 데이터로 이제 매매나 전세 거래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번에는 거래량 순위권에 오피스텔이 랭크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다 갭투자로 한 오피스텔이 거래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봤더니 다 깡통 전세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했던 겁니다. 그 해당 매물의 지도 위치를 찾아보니 해당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건 아실 사이트만 보더라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정보를 올려놨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가 1억 2,500, 전세가가 1억 2,500 최고가로 다 거래가 되었죠. 3월 달에 거래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되어 있고 1월 달에도 다 거래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도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매매가 모두 직거래 딱지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매도인이 전세자와 계약을 하고 2주 정도 지나면 매도인과 바지 명의의 매수인이 거래로 계약을 합니다. 그 거래를 할 때는 직거래로 계약을 합니다. 지금 21년 12월부터 22년 3월까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현재 정상적인 매매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로만 봐도 8,000에서 8,300으로 매물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1억 2,500이었던 게 실제 가치는 8,000에서 8,300이라는 거죠.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어떤 게 제대로 된 가격일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깡통 전세가 경매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통들을 손님들께서 손쉽게 피할 수 있는데 너무 모르셔서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도 깡통 피하는 법이 잘 나와 있는데 굳이 깡통에 보험도 없이 용감하게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장면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깡통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의 영상 중을 영상 중에 캡처를 해온 부분입니다. 이제 가압류도 걸려 있고 집주인 또한 유령 상태인 것을 나중에 입주 후에 한 2주 뒤에 뭐 한 달 뒤에 알게 된 거죠.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도 깔끔하고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사기를 치는데 위험 요소를 보여주진 않겠죠. 즉 처음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집주인과 계약을 하게 된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계약 후에 갑자기 변경된 집주인,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했다는데 이 변경된 집주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지 명의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 흐름은 전형적인 흐름이고요. 전세 계약부터 잔금 이후의 임대인이 한 달 안에 보통 변경이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주인과 바지 명의인 집주인과 전화가 안 되니까 문자로 이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드렸나 봐요. 하지만 그 집주인은 전혀 그 바지 명의인 사람은 아마 연락이 어려울 테고 그리고 그분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아마 없는 사람일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 영상 보는데 임차인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영상 보면서 꼭 전세를 찾을 때는 깡통 전세를 꼭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경매로 넘어간 전세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깡통 전세를 들어갔는데 추후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소재지 나와 있고요. 감정가는 1억 8천으로 산정됐고 1차 22년 4월 11일에 1억 8천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임차인 대항력이 다행히 있고요. 양수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 보증보험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전입을 2020년 10월 12일에 했고 확정은 20년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21년 9월 13일. 그러니까 10월 12일에 전입을 했다는 것을 유심하게 보시고 보증금은 1억 6,600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날짜를 잘 보셔야 합니다. 10월 28일 날 김영동이라는 사람에서 김훈으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계약일 26일부터 28일 한 이틀 사이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리고 보증금과 매매 금액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0월 12일에 전세 잔금을 치렀고 그리고 전입을 했겠죠. 확정일자는 뭐 계약하고 한 달 안에 하셨을 것 같고 20년 10월 26일에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잔금을 10월 28일 즉 바지 명의의 사람에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또 두 번째입니다. 감정가 1억 6,400이고요. 김도윤이라는 사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은 9월 15일 그리고 9월 29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10월 5일 날 매매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 조망래 씨라는 바지명의 사람한테 넘겼을 테고요. 보증금 1억 5,300, 매매가 1억 5,300 동일하죠. 즉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20년 9월 15일 날 전세를 잔금을 치렀고 전입을 했고 다행히 보증보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10월 5일 날 매매 잔금을 통해서 바지명의인 사람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수법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악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본인이 낙찰받은 경우입니다. 본인이 낙찰 받고 싶어서 받은 경우가 아닙니다. 2억 2,200에 시작됐고요. 유찰되고 2차에서 낙찰 1억 5,540만원에 이제 시작됐었는데 응찰을 한 명 혼자 하셨습니다. 1억 8,600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고
왜 혼자 들어왔을까요? 이 물건이 메리트가 없으니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임차인분 신동철님 대항력이 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신씨였죠, 낙찰자가. 아마 임차인분이 저는 낙찰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입은 19년 4월 26일 날 했고요. 근데 이분은 깡통 전세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게, 우리가 앞전에 봤던 것처럼 전입을 하고 전세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하고 매매 잔금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 보셨다시피 16년 1월 달에 매매 계약을 했었고, 이분은 16년 2월 19일에 주인분이었는데 아마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게 깡통 전세인 것 같은데 전형적인 수법보다는 옛날에 이미 바지 명의로 넘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은 이 사람 임차인분이 안타까운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 그래서 보시면 16년 1월 25일 날 해서 잔금은 뭐 16년에 치렀으니까 우리가 앞전에 봤던 사례처럼 최근 깡통전세의 이 계약 패턴의 흐름은 아닙니다. 해당 매물은 이제 주인분의 사정이 어려워서 경매라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년 4월 26일 전세를 들어가신 건데 그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결국에는 보증보험 가입 안 하고 들어가면은 본인이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절대 안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천 감정가였고 낙찰은 1억 2천 뭐 100 정도의 낙찰을 받았네요. 신땡땡씨가 낙찰을 받게 됐고, 이분도 임차인분이 신윤정님으로 되어 있고 대항력은 있지만 보증보험 없습니다. 18년 4월 2일날 전입했고 18년 5월 2일날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29일날 소유권 이전됩니다.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8년 4월 2일 전세 잔금 치르고 매매 계약하고 매매 잔금 치르고 거의 2달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죠. 즉 이분도 본인이 아마 낙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똑같아요. 1억 1천, 그리고 매매가 1억 1천. 그러면 깡통 전세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 들으시고 앞으로는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가를 알아야 됩니다. 매매가를 알 때는 진짜 매매가와 가짜 매매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해당 매물 근처에 있는 경험 있는 중개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깡통 전세가 이루어지는 주변 중개사분들, 특히나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깡통인지 아니면 컨설팅 업자들이 작업 치는 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에 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빌라나 오피를 전세 들어가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한다? 그냥 그 매물은 계약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매물을 볼 때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이 안 된다면 그냥 월세를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원룸도 월세 40에서 60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등기부등본 100날 봐봤자 100번 봐봤자 깔끔해요. 그리고 근저당 있으면 깔끔하게 상환 말소도 해줄 거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 분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깔끔하게 소유권밖에 없고 을구에는 다른 근저당권이나 제한물권의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서 잠재적으로 깡통 전세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업자들은 뭐 단속을 국가도 기관도 못하니까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러려면 매매가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매매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써놨죠. 진짜 매매가와 가짜 구매가 구별. 등기부 등본 보는 것 의미 없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매물은 전세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제발 보증보험 되지 않는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월세를 가는 게 마음 편하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파트는 보증보험 없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 갭 차이가 꽤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찾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 깡통 전세를 찾기가 어렵죠. 저희가 갖고 있었던 매물인데요. 1억 4천의 전세가를 가지고 있던 매물입니다. 이미 거래됐고요. 동일 평양에서 이제 매매 최고가가 얼마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동일 평양 16평형 현대 2차 2억 7천, 2억 5천5백. 최근에 거래된 거 2억 6천4백입니다. 아까 전세가가 얼마였죠? 1억 4천. 좀 비싼 거 1억 5천이었습니다. 이미 갭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1억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요즘 매매가 주춤하다고 감안하더라도 1억 원 가까이 매매가 전세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최후에 진짜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낙찰자들이 전세가보다도 높게 가져갈 확률이 높으니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부평에 있는 경매 아파트들 낙찰받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100% 이상으로 낙찰받았고, 만약에 침체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90%, 아니 80, 최저로 잡더라도 80% 이상은 낙찰될 확률이 크니까 아파트에서 깡통 전세를 걱정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아파트에서 깡통 전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빌라나 오피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인기 매물도 아니기 때문에 유찰이 2차, 3차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임차인이 저렇게 깡통으로 들어있으면 유찰 한 5번은 가야 합니다. 깡통 전세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영상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분들 전세 구하실 때 깡통 전세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보증보험 안 되는 전세라면 임장도 가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전세 들어가는 임차인에게 이자도 지원해주는 깡통들도 있던데, 어떤 집주인이 이자를 지원해줍니까? 제발 더 이상 피해가 안 생기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